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이 세상이 진실이라 믿는다. 하지만 이것이 첫 번째 착각일지 모른다. 불과 몇백 년 전 인류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굳게 믿었다. 중세 시대의 현자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 주장했고 많은 이들이 이를 진리라고 받아들였다. 시간이 흐르며 그것이 착각이었음이 밝혀졌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은 우주 속 작은 점에 불과했고 인간은 결코 그 중심이 아니었다. 우리는 여전히 무지개가 7가지 색으로 이루어졌다고 배운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눈이 감지할 수 있는 한계일 뿐이다. 벌은 자외선을 보고 박쥐는 초음파를 듣는다. 우리의 감각이 보여주는 세상은 진실의 일부에 불과하다. 고대 동양의 현자들은 일체유심조라 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뜻이다. 놀랍게도 현대 과학은 이 고대의 지혜를 하나둘 증명해가고 있다. 매 순간 우리의 뇌는 수많은 정보를 필터링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우리가 진실이라 믿는 것들의 상당수가 단순한 착각일 수 있다. 그렇다면 진정한 실제란 무엇일까? 우리는 정말 깨어있는 것일까? 아니면 플라톤이 말한 동굴 속 죄수처럼 그림자만을 보며 살아가는 것일까?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착각일 수 있다는 5가지 깊은 증거를 탐구하려 한다. 이 여정은 당신의 세계관을 흔들어 놓을 것이다. 깊은 호흡을 하고 지금부터 펼쳐질 충격적인 진실에 귀를 기울여 보자. 감각이라는 베일.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는 감각은 허상이다. 지금 당신의 눈앞에 펼쳐진 세상이 진짜처럼 느껴지는가?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우리의 뇌는 매 순간 수백만 개의 신호를 받아들이지만 실제로 의식하는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마치 수백 개의 악기가 연주되는 교향곡에서 3개의 음만 듣는 것과 같다. 잠시 눈을 감고 주변의 소리에 집중해보자.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 창밖의 새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음. 방금 전까지 우리는 이 소리들을 의식하지 못했다. 뇌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정보들을 자동으로 걸러냈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은 모두 뇌가 선별해서 보여주는 제한된 정보들이다. 색채의 세계는 더욱 놀랍다. 우리가 보는 모든 색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자연 속에는 빨간색이나 파란색이 없다. 단지 각기 다른 파장의 빛이 있을 뿐이다. 무지개의 보라색은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는가? 그 경계를 정확히 그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색은 우리 뇌가 만들어낸 환영이다. 다른 생명체들은 어떨까? 벌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자외선을 본다. 뱀은 적외선으로 먹이의 체온을 감지한다. 박쥐는 초음파로, 상어는 전기장으로 세상을 인식한다. 각각의 생명체는 전혀 다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수많은 가능한 현실 중 하나일 뿐이다. 우리의 경험은 문화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같은 하늘을 보면서도 어떤 이는 신의 영역을 보고 다른 이는 대기의 층을 본다.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어떤 문화에서는 진미로, 다른 문화에서는 혐오식품으로 여긴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조차 사실은 우리가 속한 문화가 만들어낸 해석일 뿐이다. 더 놀라운 것은 시간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다. 즐거울 때는 시간이 빠르게 흐르고 지루할 때는 천천히 흐른다고 느낀다. 깊은 수면 중에는 시간의 흐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일직선으로 흐르는 시간조차 우리 뇌가 만들어낸 환영일지 모른다. 우리는 자신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뇌가 만들어낸 제한된 해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는 다른 것들은 어떨까? 우리의 사고와 판단, 믿음과 확신들은 과연 진실일까? 설계된 진실.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들은 실제로 누군가에 의해 설계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세상은 우리에게 규범과 규칙을 제시하며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받아들인다. 하지만 이 규칙들이 항상 진실인가? 그렇지 않다. 그것들은 사회적 필요와 권력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 허구일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특정 시대의 도덕적 기준은 절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쉽게 바뀌곤 한다. 한때 여성의 교육은 불필요하다는 통념이 지배적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여성 교육이 사회 발전의 필수 요소로 여겨진다. 이처럼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는 많은 것들은 사회적 통념에 불과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허구성이 드러난다. 더 나아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자체도 우리의 사고를 통제한다. 언어는 단순히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을 형성한다. 예를 들어 특정 언어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가 다른 언어에는 있다. 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특정 개념을 아예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어가 우리의 사고를 제한하고 형성하는 방식은 우리가 믿는 진실이 얼마나 설계된 것인지 보여준다. 사회적 규범 또한 마찬가지다. 우리는 규범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그것은 종종 권력을 가진 소수에 의해 만들어지고 유지된다. 특정 시대에 통용되던 규범들이 새로운 세대에 의해 도전받고 해체되는 과정을 보라. 이러한 변화는 진실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변적이고 주관적인지 증명한다. 교육 시스템은 이러한 설계된 진실을 전달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특정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교육받는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성공이고 실패인지, 심지어 무엇이 아름답고 추한지까지도 학습된다. 이러한 기준들은 마치 절대적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지지만 사실은 특정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가치들을 반영한 것에 불과할 수 있다. 미디어는 이러한 진실의 설계를 더욱 강화한다. TV, 영화, SNS는 끊임없이 정상적인 삶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어떤 외모가 아름답고 어떤 생활 방식이 바람직하며 어떤 목표를 추구해야 하는지를 반복적으로 주입한다. 우리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욕망이라 믿지만 실제로는 미디어가 만들어낸 이상에 불과할 수 있다. 결국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은 스스로 발견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어낸 설계일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절망적인 사실은 아니다. 오히려 이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진실을 찾아 나설 수 있다. 설계된 진실의 베일을 벗길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 호모 에라티쿠스. 우리는 스스로를 호모사피엔스, 지혜로운 인간이라 불러왔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바로 호모 에라티쿠스, 착각하는 인간이다. 우리는 자신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라고 믿지만 실제로 인간의 판단과 행동은 감정, 경험, 그리고 환경에 의해 깊이 영향을 받는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판단이 얼마나 쉽게 왜곡될 수 있는지 다양한 연구를 통해 밝혀냈다. 예를 들어 앵커링 효과라는 심리 현상이 있다. 이 현상은 사람이 초기 정보에 지나치게 의존해 이후에 판단을 내리는 경향을 말한다. 가격 흥정에서 처음 제시된 금액이 이후 협상의 기준점이 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특히 기억은 가장 큰 착각 중 하나다. 우리는 자신의 기억이 진실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 기억은 끊임없이 재구성된다. 현재의 감정과 상황이 과거의 기억을 변형시킨다. 같은 사건을 두고도 사람마다 전혀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감정은 이성을 지배한다. 분노에 휩싸이면 가장 현명한 사람도 비이성적인 판단을 내린다. 사랑에 빠지면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지 않고 우울할 때는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인다. 이성이라는 불빛은 감정이라는 폭풍 앞에서 쉽게 꺼져버린다. 더 나아가 우리의 문화와 환경은 이성적인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정 문화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 다른 문화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진다. 예를 들어 개인주의가 강한 서양에서는 개인의 선택과 독립성을 중시하지만 공동체 중심의 동양에서는 집단의 조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우리의 자유의지나 선택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착각에 빠질 수 있는지 이해할 때 더 현명한 선택이 가능해진다. 자신의 판단이 감정이나 편견에 휘둘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착각하는 인간이면서 동시에 그 착각을 인식하고 극복할 수 있는 존재다. 완벽한 이성의 불가능을 인정하고
자신의 한계를 이해하고 그것을 넘어서려 노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인류로서의 모습일 것이다. 불변. 세상의 모든 가치는 시간과 함께 변해간다.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믿는 것들조차 시대와 문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사랑, 사회, 국가, 돈, 명예 등 모든 것들의 의미는 세월과 함께 달라진다. 한때 성공의 상징이었던 것들이 시대가 변하면서 무의미해지고 과거에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관습들이 지금은 낡은 편견이 되어버리기도 한다. 어떤 시대, 어떤 문화 속에서 다수가 따르는 기준이 늘 옳은 것은 아니다. 과거를 돌아보라. 한때 당연하게 여겨졌던 노예제도는 이제 반인륜적인 것이 되었고, 여성의 참정권은 상상도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기본적 인권이 되었다. 신분제도는 영원할 것 같았지만 사라졌고, 민주주의는 불가능한 이상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보편적 가치가 되었다. 우리가 오늘날 추구하고 있는 가치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개인의 삶도 끊임없이 변화한다. 우리는 매 순간 다른 사람이 되어간다. 당신은 10년 전에 당신과 같은 사람인가? 우리의 생각, 가치관, 취향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한때 간절히 원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무의미해지고 과거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하찮게 느껴진다. 심지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도 몇 년마다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교체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한다. 안정된 직장, 변함없는 관계, 확실한 미래를 갈망한다. 영원한 사랑, 영원한 행복, 영원한 성공을 꿈꾼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허상이다.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고통을 가져온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불변을 고집하는 사람은 화석이 되어간다. 반면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새로워진다.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회다. 지금의 고통도 현재의 한계도 영원하지 않다. 우리는 언제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인생은 마치 강물과 같아서 한순간도 같은 모습으로 머물러 있지 않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는 헤라클레이토스의 말처럼 우리는 매 순간 새로운 물결을 맞이한다. 우리가 어떤 가치를 설정하고 추구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다. 다수가 좇는 가치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각자가 자신만의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다. 영원 불변할 것 같은 사회의 기준과 가치들도 시간이 지나면 변화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것들에 얽매여야 하는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그것이 생명의 본질이며 성장의 원동력이다. 삶은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이며 그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창조해간다. 불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변화만이 영원한 진리다. 연결된 존재. 우리는 거대한 복잡계의 일부다. 지구, 국가, 사회, 문화, 모든 것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있다. 광대한 우주에서 지구는 먼지에 불과하지만 그 먼지 위에서 우리는 놀라운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다. 수천억 개의 은하수 속 작은 점에 불과한 이곳에서 우리는 사랑하고 연대하며 때로는 희생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 인간으로 태어나 살아간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다. 무한한 우주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필 이 순간 이곳에 우리가 존재할 확률은 상상을 초월한다.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고 의식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경이로운 기적이 아닐까. 우리의 몸은 자연의 순환 속에서 살아간다. 숨을 쉴 때마다 우리는 나무들이 만들어낸 산소를 들이마시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이산화탄소를 내뱉는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땅과 물과 햇빛이 만들어낸 생명의 결실이다.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는 물은 끊임없이 지구의 물과 순환하고 있다. 죽음조차도 이 순환의 한 부분이다. 마치 파도가 바다로 돌아가고 구름이 비가 되어 땅으로 내려오듯 우리도 결국 자연의 품으로 돌아간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다. 과학자들은 인간의 몸에 있는 미생물의 수가 인간 세포의 수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우리는 수천 종의 미생물과 공생하는 하나의 생태계다.
이들 없이는 우리의 소화도, 면역도, 심지어 감정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관계는 더욱 깊다. 우리의 언어, 사고방식, 가치관은 모두 사회 속에서 형성된다. 아기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으로 성장한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걷는 법도, 말하는 법도 배울 수 없다. 우리의 정체성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 이 우주에 어떤 의미를 새겨 넣을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 비록 우리의 생은 짧지만 그 순간순간이 귀중하다. 우리는 이 무한한 우주 속에서 의미를 창조하는 존재다. 사랑하고, 연대하고, 때로는 희생하면서 우리는 우주에 새로운 의미를 더해가고 있다. 나와 우주의 의미는 내 손에 달려 있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지닌 특별한 가치다. 우리는 단순한 우주의 관찰자가 아니라 의미를 창조하는 주체다. 비록 광활한 우주에서 우리는 먼지보다 작은 존재일지 모르지만 그 작은 존재가 만들어내는 사랑과 연대, 희생과 창조의 가치는 우주보다도 크다. 영상의 일부 내용은 책 착각하는 인간과 지식의 서재 개인 견해를 담았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믿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다. 우리의 감각은 제한되어 있고 이성은 감정에 휘둘리며 우리가 믿는 진실은 사회가 만들어낸 각본일지 모른다. 심지어 우리가 절대적이라 믿는 가치조차 시간과 함께 변화한다. 하지만 이것이 절망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 깨달음은 우리를 더 큰 자유로 이끈다.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그 착각을 인식하고 초월할 수 있는 존재다. 광활한 우주 속 작은 존재이지만 우리는 사랑과 연대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창조해낼 수 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착각 속에 살고 있는가? 당신이 믿는 진실은 정말 당신의 것인가? 그리고 그 착각에서 벗어났을 때 당신은 어떤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될까? 이 영상이 당신의 생각에 작은 변화를 일으켰기를 바란다.